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최근 일요일마다 비가 와서 풋살을 하지 못해 시무룩했는데 마침 실내 풋살장에서 사람 한 명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선착순에 뽑혀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비가 온다고 집에서 왜 하필 일요일만 되면 비 오냐 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보다 사람 구하는 데 어디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리의 수영하는 모습도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발만 차면 가라앉아요, 저병하면 팔이 안 넘어와요, 자존심 상해요 등 유튜브나 네이버에 자신의 문제점만 검색해도 모든 지식을 알려주는 현재 정보의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실천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힐링 수영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배영에 대해 선수와 비교하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이제 알아냈다, 이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적용하고 써먹어야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 초급 배영은 원래 지그재그다. 여기서 말하는 지그재그, 즉 몸이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몸이 지그재그 형태를 나오는 이유는 손이 입수될 때 차렷 자세로 바로 당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쌤이 손 물속에 들어가면 차렷 자세 하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손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을 앞으로 밀어내는데요. 이때 팔을 밀어내는 방향을 보면요, 몸이 좌우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팔을 밀어내는 힘에 따라 몸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러면 지그재그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닙니다. 물론 속도 측면에서는 불리하나 초급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해결 방안은 하이 엘보 캐치 동작입니다. 물속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마지막에 손목을 수직으로 세워 밀어내는데요. 선수의 물속 팔 동작을 보면 우리와 무엇인가 다릅니다. 팔꿈치가 바닥을 보면서 90도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팔꿈치를 꺾어 최종 물을 밀어내는 방향을 앞쪽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밀어내는 물의 방향이 앞쪽이다 보니 당연히 몸은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둘째, 하이 엘보 캐치 동작 왜 안 알려주나?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문제는 하이 엘보 캐치 동작이 배영에서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물속에서 단순하게 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물의 감각도 기르고 다른 기초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손이 물속에 입수되는 순간 나의 발차기도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 배영 발차기만 하라고 하면 몸이 수평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나 배영 팔이 개입되는 순간 발차기는 수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물속 안에서만 신나게 차고 있는데요. 우리는 배영 하이 엘보 캐치 동작을 하기 전에 발차기가 수면에 나오도록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급 배영 특성, 레인과 벽을 좋아한다. 희한하게 초급 배영은 슈퍼 이끌림의 법칙으로 레인 쪽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손이 레인에 딱 부딪혀 봐야 아야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발등이 수면에 나오지를 못하니 지금의 발차기 형태는 추진력보다 저항에 가까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수의 배영 발차기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다리가 저항으로 만들어졌지만 선수의 발은 추진력이 되는 것이죠. 몸이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다리가 자꾸 물속에 가랐는데 하이 엘보 캐치를 연습하는 것은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에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 훈련을 하자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이 엘보 캐치를 꼭 해야 되겠다 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특성과 재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수평으로 완성시키고 바로 하이 엘보 캐치가 되는 드문 사례도 있거든요. 세상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셋째, 다 좋은데 물만 안 먹게 해달라. 배영은 얼굴이 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숨쉬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코가 위로 나와 있다 보니 떨어지는 물 포탄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 것 마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나의 발차기와 팔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옆 레인에서 엄청 뿌려대는 소나기가 나의 배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누구나 코가 위를 보고 있으면 뿌려지는 물 앞에서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잘해야 된답니다. 팔 동작이 손날을 세워 조심스럽게 올라간다면 물에 튀는 양이 적을 것이며, 발차기를 할 때 무릎이 최대한 펴지지만 채찍질 효과로 조금씩 구부려 발등과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차야 합니다. 만약에 발차기가 익숙하지 않고 물이랑 막 싸우려고 있는 힘껏 차게 된다면 자전거 타기 비스무리하게 무릎이 구부려져 저항이 크게 만들어지겠죠. 저항만 만들어진다면 다행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중에 물을 뿌려 메마른 땅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코에 자꾸 물이 들어와 도중에 멈출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턱을 앞쪽으로 살짝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코의 시선은 위가 아닌 앞이 되는데요. 공중에 셀프 물 포탄을 만들어내도 떨어지는 물은 나의 코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 진작에 알려주지. 턱 당기면 되는 거지. 턱을 앞쪽으로 당기면 물을 안 먹는 장점을 얻을 수 있지만 다리가 가라앉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수면에서 다리와 직선 형태를 만들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배영을 보면 과하게 턱을 앞으로 당기지는 않고 시선을 위로 보고 배영을 하는데요. 0.1초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미묘한 자세 차이로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초급 회원님들은 시선을 위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리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만약에 턱을 당기게 되면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아래로 빠지게 되어 수면 위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의 턱을 당겨서 물을 안 먹을 것이냐, 다리를 희생시킬 것이냐. 다섯 번째, 머리의 고정.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중간에 영상 보다가 나간 사람들 분명 후회합니다. 물속에서 어깨가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은 물론 골반과 다리 역시 롤링에 따라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머리는 고정입니다.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나아가는 방향을 직선으로 만들며 물의 정을 줄이는 동시에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어떠한가요? 만약에 물을 채운 물통을 이마에 올려놓으면 팔 한 번의 회전에 바로 얼굴로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리를 차면서 팔이 회전되는 상황에도 머리의 고정이 뒷받침되어야 배영의 폼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몸은 직선 형태로 이동하면서 다리는 수면에 가깝고 머리가 고정일 때 하이 엘보 캐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이죠. 배영을 할 때 나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배영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s.